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슬기로운 통계 생활의 슬통이 이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Tidy Modeling with R이라고 하는 타이디 모델즈를 설명하는 아주 좋은 책이 있죠. 그 책의 챕터 10의 내용입니다. 네, 챕터 10에서는 타이디 모델즈 패키지를 사용해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크로스 밸리데이션의 다양한 종류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책을 쭉 읽어보면서 저와 같이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영상을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10장에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리그레션으로 엔진 레인저 이걸로 해서 설정을 하고 워크플로우가 있다고 했을 때 트레인 데이터 가지고 핏을 했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제 문제는 How should we compare the linear and random forest model? 그러니까는 리니어 모델,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빌딩한 거랑 그 다음에 지금 랜덤 포레스트 모델 빌딩한 거 이 두 개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목적이었고, 퍼포먼스를 계산하기 위해서 모델과 데이터 두 개를 받는 펑션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매치 콜 같은 경우에 지난 시간에 저희가 계속 이해를 하려 했지만 잘 이해를 못했죠. 하지만 이거에 대한 쓰임새는 이해를 했었습니다. 뭐였냐면은 이 모델에 대한 정보를 가져다가 원하는 정보를 빼내오는 그런 걸 이제 매치콜을 사용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CL이라고 하는 변수를 창출을 해서 이렇게 모델 이렇게 받으면은 오브젝트 네임, 그다음에 데이터 네임. 결국에는 이 오브젝트 네임에 아마 랜덤 포레스트랑 뭐 리니어 이런 게 들어갔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데이터 네임은 이제 트레인이냐 뭐 테스트냐 이런 거를 받아오는 용도였었던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매트릭을 RMSE랑 RSQ, R스퀘어 이걸로 매트릭 셋을 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 9장에서 배웠던 것처럼 그런 이 매트릭을 계산을 하는 펑션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그냥 RF fit, 랜덤 포레스트 피팅한 거, 그 다음에 리니어 모델 피팅한 거를 넣으면 다음과 같이 두 개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브젝트 네임은 RF fit 혹은 뭐 LM fit 이런 거네요. 그죠? 네. 이 두 개를 봤을 때 랜덤 포레스트는 지금 트레인셋 기준으로 RMSE는 0.0365, 그 다음에 R스퀘어는 0.96 정도, 그리고 리니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RMSE가 0.07, 그 다음에 R스퀘어는 0.8. 따라서 랜덤 포레스트가 조금 더 우세한, 그 성능이 더 좋다고 볼 수가 있겠죠. 세일 프라이스를 예측하기 위해서. 그렇죠? 따라서 이 상황에서는 우리는 랜덤 포레스트를 선택을 할 것이다. 심지어 이게 RMSE 같은 경우에 로그 스케일이라서 훨씬 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차이가 난다라는 거긴 그런 내용이네요. 그죠? 트레인 셋에서는 그런데 또 테스트 셋에서도 똑같이 봐야겠죠. 테스트 셋에서 보면은 0.082. 근데 이제 트레인 셋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RMS 그 랜덤 포레스트가 되게 좋아 보였지만 테스트셋으로 갔을 때는 똑같이 0.07이었죠. 0.07, 즉 랜덤 포레스트의 그런 RMSE 수준으로 다시 또 되게 퍼포먼스가 떨어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다. 왜 그러냐? 당연히 못 본 데이터니까 그러겠죠. 오케이. 네. 그래서 이 트레인셋 같은 경우에 어떤 트레인셋의 트렌드를 너무 많이 이제 학습을 해서 로우 바이어스 모델이 생성이 된 거를 말한다. 트레인셋에 너무 피팅이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리니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모델이 되게 단순해서 로우 바이어스 모델이 생성이 잘 안 되는 성향이 있죠. 그래서 거의 테스트나 뭐 트레인이나 뭐 비슷비슷하고, 대신에 이제 RF 랜덤 포레스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오버피팅 문제가 좀 있을 것 같다. 제가 봤을 때. 예? 이 리샘플링 메서드를 설명하기 위해서 브릿지로 넣은 게 결국에는 크로스 밸리데이션 개념, 그죠? 바로 그러니까 트레이닝 셋, 내가 학습했던 데이터를 프리딕팅 함으로써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내용, 예? 뭐 리샘플링 메서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나 뭐 밸리데이션 셋 같은 그런 거를 왜 사용해야 되는지를 그냥 보여주는 예제였습니다. 그죠? 리샘플링 메서드는 트레이닝 셋을 리샘플을 해서 어널리시스랑 어세스먼트 이 두 개로 이제 나눠주고, 이 어널리시스를 가지고 학습을 시킨 다음에 어세스먼트를 가지고 퍼포먼스를 측정하는 그런 방법이다. 오케이? 그래서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리샘플링 메서드 중에 하나인데, V폴드다. 그러니까 V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이야기를 하는데, 3을 V를 3으로 놓으면 얘를 이제 3개 그룹으로 나누기 위해서 랜덤 추출을 하겠죠. 그래서 3개 그룹으로 색깔별로 이렇게 나누고, 그죠? 그래서 폴드 1, 2, 3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되게 복잡하게 써놓네요. 그죠? 아무튼 이 1번 폴드에서는 이렇게 뽑았습니다. 네? 이렇게 뽑은 애들을 가지고 여기 지금 아, 이 녹색 애들을 가지고 퍼포먼스를 체크를 하고, 그죠? 나머지 색깔 애들을 가지고 피팅을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해놨네요. 음, 되게 저는 복잡하게 생각이 됩니다. 왜 이렇게 해놨지? 그래서 아무튼 지금 액세스먼트 하나, 그리고 나머지 2개는 피팅으로 들어가는, 그죠? 폴드도 똑같이 액세스먼트 하나, 그리고 2개 그룹이 피팅으로 들어가는 식의 3fold cross validation을 그려놨네요. 오케이. 그리고 이 bfold cv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구현이 가능하고, aimed fold라고 하는 거를 10개를 만들었네요. 그죠? 그래서 각각의 이 줄이 이제 리스트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살짝 달라지네요. 여기는 300, 235, 여기는 234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만약에 10개 그룹이라고 해도 모든 그룹이 동일 개수로 쪼개지진 않겠죠. 그래서 어느 하나가 이제 개수가 달라지는 게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지금 어세스먼트가 좀 달라지네요. 그죠? 이 트레인이랑. 네, 그래서 얘는 항상 id 컬럼을 가지게 된다. 네, 이 폴드에서 지금 스플리트 개념으로 이제 리스트 데이터 프레임이 되어 있으니까 얘네들을 직접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어널리시스 함수를 사용하거나 혹은 assessment 함수를 사용해서 트레인 데이터셋에 직접 접근할 수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튠 같은 하이 레벨 유저 인터페이스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어서 어널리시스나 어세스먼트 같이 이렇게 직접 데이터에 접근하지 않아도 되는 함수들이 많다. 그런 건 10.3에서 설명을 해줄게. 크로스 밸리데이션에 여러 가지 버라이어티 베리에이션이 있다고 합니다. 오케이. 가장 중요한 거는 repeated default cross validation이라고 하는 거라고 하네요. 이 노이즈하다는 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오케이. 저는 저걸 이해했을 때, 네. 그러니까 약간 예를 들어서 불균형 데이터라고 하면은 네.
y가 10% 90%로 불균형인데 10%를 맞추려고 폴드를 하면은 10% 그것도 되게 굉장히 적은 데이터인데 폴더 10개로 쪼개면은 음, 또 엄청 쪼개지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그걸 차라리 10폴드가 아니라 3폴드로 나누고 그걸 곱하기 리피트 3번을 해서 하면은 좀 더 노이즈가 줄을 수 있다. 그런 다시요. 이제 개념으로 이해했어요. 세 폴드로 나누고, 그 다음에 리피트 그러니까 세 세 번? 폴드로 나누고 그걸 리피트 3번 하면 9개의 폴드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9개의 뭐라고 하여튼 10폴드? 9개의 폴드.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좀 더 노이즈가 적을 수 근데 있다. 리핏 세 번이라고 하는 게 뭔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 리피티드가 음, 그러니까 뭐 5폴드 CV를 2번 하면은 10폴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10폴드로 쪼개는 게 아니라 3폴드로 쪼갠 거를 3번 리피트하면은 또 그것도 뭐 그게 좀 더 노이즈를 방지할 수 있다. 무균형 데이터에서. 부트스트랩 느낌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 두 번째 문단 보면은 약간 느낌이 그런데 The same 오케이. fold generation process is done R times to generate R collections of V partitions라고 돼 있으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R 리피트, B 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하기 위해서, 오케이. 그러니까는 B 폴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랜덤 샘플해서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죠? 그거를 R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적은 수로 파티션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이제 R번 곱해서 내가 원하는 폴드를 만든다. 그죠? 오케이. 네, 일단은 에임즈 데이터 사용해서 봅시다. 핸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하는데 이 모델 RMSE를 결국에는 샘플을 지금 10개를 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를 10개 폴드에서 나온 RMSE 가지고 평균을 낸 거니까 그죠? 그거에 대한 스탠다드 에러를 생각해 보면 시그마 나누기 스퀘어 루트 오브 n 으로 되는데 이거를 이제 너무 얘가 폴드 수가 너무 적을 수도 있어서 분산값이 너무 크다. 스탠다드 에러 값이 too 노이지하다. 라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고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R번 리피트를 하면 이렇게 된다. 오케이? 그래서 10폴드를 한 번 리피트, 두 번 리피트, 세 번 리피트, 10번 리피트인 것 같아요. 오케이? 여기 리피트 옵션이 들어가는구나. id2로 이렇게 놓는군요. 오케이. 이래서 이제 repeated cross validation은 다음과 같이 옵션 하나로 하면 되겠네요. 리번 아웃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n개의 샘플이 있으면 n-1을 트레이닝 셋으로 나머지 하나를 evaluate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많이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오케이? 몬테칼로 CV라고 하는 거는 뭐냐? Bfold cross validation처럼 fixed portion of data to assessment set. 그러니까는 몬테칼로 CV 같은 경우에는 아까 Bfold는 매 폴드마다 assessment set이 이제 정해져 있는데, 그죠? 그래서 맨 처음에 그룹을 나누면 나머지, 그러니까 그 선택된 그룹 말고 나머지는 트레인, 그죠? 이렇게 폴드별로 선택되어져 있는 그 assessment set이 있는데 MC는 그게 이제 랜덤으로 매번 선택이 된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면은 V fold 같은 경우에는 10개로 나눈 다음에 그 한 개 빼고 나머지 9개가 이제 나머지 9개 대 트레인 그다음에 한 개가 이제 테스트인 게 이렇게 계속 교체되면서 정해진 대로 바뀌는 거고
이거는 매번 그게 랜덤리하게 섞인다는 거죠. 랜덤하게 그냥. 음흠. 근데 이제 저는 그러니까 왜 이걸 쓰냐? 이거 물론 이걸 읽어봐야겠지만, 그죠? 어디 있어? 몇 번이었어? MCCV. 아, 이건가 보다. 그죠? 네. 크로스 밸리데이션이 있는데 몬테칼로 CV를 왜 쓰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성원이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저 잘 모르겠어요. 볼까요? 네. 디스팅션은 알겠는데, 그죠? 디스팅션은 알겠는데, 예, 서로 이제 어드밴티지가 있고 디스어드밴티지가 있다. 제 생각에는 몬테칼로가 조금 더 임플레멘테이션 하기 쉽나? 예, 크로스 밸리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티션을 나눌 때 경우의 수가 이제 작다 상대적으로. 몬테칼로는 매번 그냥 달라지니까 그런 전체 셋이 훨씬 많다. 그냥 그런 거네요. 그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그 뮤추얼리 익스클루시브하게 파티션을 나눠서 어세스먼트를 하는 반면에 몬테칼로는 그게 아니잖아요. 리플레이스먼트가 가능한가 안 한가의 여부인가? 리샘플링 할 때? 그러니까요. 리플레이스먼트가 가능한지. 예, 몬테칼로 is performed with or without replacement. 몬테칼로 런에서 training and test set are drawn without replacement. 그러니까는 트레이닝 셋 그다음에 그 assessment 셋, 그러니까 analysis 셋, assessment 셋을 나눌 때 without으로 뽑고 하지만 이제 매 폴드마다 이제 바뀌니까 그죠? 메이저 디퍼런스는 MC에서는 같은 example이 show up in the same set multiple times. 뭔 소리야? 그러니까 1번 폴드는 그런 식으로 이제 나누고 음흠. 2번 폴드 할 때는 또 다시 쪼개니까 2번 폴드에서 1번 폴드에서 봤던 관측치가 또 나올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원래 V 폴드, 리피티드 V 폴드 같은 경우에는 10개로 나온다고 치면은 1번 그 2번부터 10번까지랑 그러니까 애널리시스로 들어가고 이제 그 예를 들어서 1번이 뭐 테스트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1번, 2번 빼고 1번부터 뭐 3번이랑 10번까지가 이제 애널리시스로 들어가고 2번을 또 떼가지고 원래 정해진 대로 할당된 대로 그렇게 테스트를 넣고 하는 건데 몬테카를로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이제 매 폴드마다 그거를 이제 랜덤리하게 쪼개니까 1번에서 테스트 셋에 들어갔던 애들이 2번에서도 조금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음흠. 친다는 것 같아요. 음흠. 일단 처음에 각 매 폴드 안에서는 이제 음. 애널리시스랑 테스트를 쪼갤 때는 디보거 음흠. 추출을 하는 거니까 이제 노 맞아요, 위다웃 맞아요. 리플레이스먼트고. 예. 오케이. 여기 지금 이제 이 얘기가 제가 뭔가 왜 이렇게 써놨나 했는데, 그러니까는 어떤 given example, 어떤 특정 샘플이 can show up. 근데 어디에 있는 그 셋이냐면, 만약에 트레인 셋에 있었던 애라면, 오케이? 그 트레인 셋에 있던 얘가 계속 멀티플 타임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테스트 셋에 있는 특정 데이터가 멀티플 타임즈 나올 수도 있다. 오케이? 예, 그게 메이저 차이네요. 그래서 MCCV도 이렇게 쉽게 구현이 가능하다. 밸리데이션 셋은 하나 따로 떼어 놓는 거죠. 자, 보면은 밸리데이션 스플릿 해가지고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준다. 부트스트랩 한번 보겠습니다. 부트스트랩 리샘플링
뭔가 이런 거 저는 이런 논문들 여기 들어있는 논문들 리뷰하고 싶긴 한데 아무튼 쭉 봅시다. 아무튼 부트스트랩 관련해서 음. 부트스트랩은 트레이닝 셋을 가지고 샘플을 하는데 샘플 사이즈 as 트레이닝 same size 트레이닝 셋이랑 same 사이즈면서 drawn with replacement로 된 오케이? 그게 이제 부트스트랩 샘플이라고 하는 거고 오케이?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No, no, it's 아, okay. 아니, 어, 강의를 안 하니까 이게 안 이어지네요. 계속. 아, 깜빡했어요. 잠깐만. 이게 지금, 여기 부트스트랩 관련해서, 이제 부트스트랩 샘플은 이제 리플레이스먼트를 사용해서 트레이닝 셋의 사이즈만큼 만들잖아요. 그리고 어세스먼트는 그거에 선택되지 않은 나머지 애들을 다 이렇게 보내네. 아, 이해되시죠? 네네. 근데 그 63.2%는 그거 같아요. 그 부트스트랩에서 보건 추출 그러니까 그 중복되지 않게 뽑힐 확률이 63.2% 아니에요? 그 공식에서. 음, 아마 그럴 거예요. 그 1-2분의 몇 있잖아요. 공식. 몰라요. 네. 그게 아마 63점 몇이었던 것 같아요.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제곱. 아, 예, 맞아요. 그거. 그게 1 0.0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제곱. 그게 공식이 약간 그 극한 보내는 거 있잖아요. 1 마이너스 n분의 네. 1의 n제곱. 그러니까 계속 안 뽑힐 확률. 이 2의 마이너스 1승으로 이거. 수렴하다. 네네네. 오케이. 예. 그러면은 이제 부트스트랩 같은 경우에는 매번 어세스먼트 데이터 셋 크기가 달라지네요. 자, 그래서 얘도 엄청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게 뭔 소리죠? 부트스트랩 샘플은 로우 베리언스한 어떤 퍼포먼스 에스티밋을 발생을 만들지만 패시미스틱 바이어스가 있다. 결국에는 90% accuracy라고 해도 90%가 아닌. 오케이? 그거 같은데 Vfold랑 아까 위에 몬테카를로랑 비교했을 때도 몬테카를로가 이제 경우의 수는 더 많이 있는데 결국엔 바이어스는 더 심하다고 그러잖아요. 왜냐면 한번 다른 폴드에 있던 게 그 다음 폴드에서 또 쇼업할 수 있고 계속 그런 식이니까. 근데 부트스트랩은 그거보다 더 한 거잖아요. 보면은 매 폴드마다 저거 뽑히는 수도 다르고 그래서 그런 정도가 바이어스가 더 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바이어스가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 이런 매트릭 90%라고는 accuracy 이게 실제로 accuracy 90%냐가 아니를 따져보면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음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차이가 특정 어떤 레벨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 만약에 90% accuracy일 때에 실제 accuracy랑 차이가 70%로 나왔을 때, 퍼포먼스 측정치가 70% accuracy로 나왔을 때에 true 그 accuracy랑 또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 근데도 불구하고 왜 쓸까요? 네, 왜 쓰는지는 안 나와 있네요. 쉬워서인가? 근데 저 이거 위에 부분 지금 이해를 못하는데 네. 여기서 말하는 바이어스가 지금 어떤 의미예요? 여기서 말하는 바이어스는 그냥 모델 퍼포먼스 바이어스. 그러니까는 그 RMSE나 뭐 R스퀘어나 이런 매트릭을 사용해서 각각 폴드에 해당하는 거를 저희가 다 구할 거잖아요. 네. 그리고는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표본 평균을 내서 결국엔 수치 하나를 나타낼 텐데 근데 그 수치 명목 수치랑
그 다음에 실제 그 모델이 가지고 있는 true 수치가 차이가 다르다. 있다. 그래서 90일이라고 accuracy가 나왔어도 크로스 밸리데이션에서의 그 모델 퍼포먼스 90%일 때와 부트스트랩을 사용해서 측정한 그 90% 수치가 다르다고 하는 거죠. 부트스트랩은 90이라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 트루 퍼포먼스가 90보다 낮으니까. 그리고 이 다음 문장은 90일 때에 트루 퍼포먼스가 만약에 뭐 70이다. 그럼 20% 차이잖아요. 그런데 액큐러시가 70일 때도 그럼 트루 퍼포먼스 50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이제 또 그 어느 정도 레벨에 따라서 그 바이어스 체인지도 또 달라진다. 근데 궁금한 거는 why bootstrap CV 약간 데이터가 부족할 때 복제해서 많이 쓰려는 것 같던. 부트스트랩 같은 경우에도 원래 오리지널 부트스트랩도 뭔가 샘플 사이즈가 작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어떤 대안으로 나온 거니까 크로스 밸리데이션 측면에서도 뭔가 되게 폴드를 나누기 되게 어렵다거나 아니면은 샘플 개수가 진짜 작을 때 그럴 때 쓸 수 있겠군요. 오케이? Rolling forecasting, origin resampling. 뭔 소리야 이거? 봅시다. 이거 성우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그 타임 시리즈 네,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오케이. 데이터가 strong time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시계열 데이터일 때, 그죠? 크로스 밸리데이션 하는 기법이 이제 롤링 포캐스팅, 오리진 리샘플링 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군요. 이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emulates how time series data is often partitioned in practice, estimating the model with historical data and evaluating it with the most recent data. 오케이. 논문 읽기 같은 거 모임하면은 요런 거 딱 찍어가지고 그 다음 시간에 발표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아쉽네. 아무튼 해봅시다. 이런 타입의 리샘플링은 initial analysis and assessment set are specified. 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의 오리지널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폴드를 지금 5개를 만들었네요. 그리고 샘플은 앞에서부터 쭉 8개를 기준으로 윈도우 8개를 기준으로 쭉 갔네요. 5번 오른쪽으로 움직였고 estimating 퍼포먼스를 측정하는 셋 같은 경우에는 90, 11부터 윈도우 3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5개 옮겼네요. 그죠? 이런 식의 어떤 CV 메서드가 있는데 뭔가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2개가 있다. 뭐냐면은 어널리시스 셋을 이제 90, 11 이렇게 특정 3으로 사이즈를 결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90, 11, 90, 11, 12, 90, 11, 12, 13 이런 식으로 큐뮬러티브하게 그로우 시킬 수도 있고 아니구나. 아날리시스 셋이면은 여기구나. 그죠? 피팅하는 거를 1에서부터 8, 그 다음은 1에서부터 9, 1에서부터 10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네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리샘플을 다음과 같이 하나씩만 증가시킬 필요 없이 그죠? 처음에는 1에서부터 8, 두 번째는 1에서부터 10, 세 번째는 1에서부터 뭐 12 이런 식으로 증가시켜도 된다. 아니면은 여기를 1에서부터 시작하고 2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1, 3, 5, 7, 9 이런 식으로 시작해도 되겠죠? 근데 봅시다. 이러한 것을 지금 타이디 모델에서는 어떻게 구현할 수 있냐면 타임 슬라이스를 지금 팁을 x를 1에서부터 365로 해놓고 롤링 오리진이라고 하는 함수를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지금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좀 이해를 하고 싶은데 이니셜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이게 그 트레인 셋인 것 같아요. 트레인 셋? 네, 180개가 네. 트레인이고 이제 30개가 그 밸리데이션 셋이요.
그러니까 저 그림에서 아, 왼쪽 처음에 왼쪽 180개. 그죠? 네. 처음 180개를 기준으로 SS는 30개. 그러면은 1에서부터 180, 그 다음에 30개가 SS고. 그리고 cumulative force니까 스킵은 29. 다음 거를 결정을 할 때 있어서 한 달 점프한다는 한 달 점프한 다음에 똑같이 180일 가지고 두 번째 리샘플 하고 그 다음 30개 가지고 또 SS만 타고 이런 식으로.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퍼포먼스 에스티메이팅 하는 걸 이제 넘어가는 것 같네요. 그냥 요거 가지고 그러면은 CV 함수에다가 넣으면 되는 건가? 튠 함수로 넘기면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근데 이건 그냥 예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시간대별로 이렇게 쪼갤 수 있다 예시 아니에요? 롤링 오리진을 진짜 사용하는 건가? 그러게요. 한번 봅시다. 여기 any of the resampling method discussed in this chapter can be used to evaluate the modeling process 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사용할 수 있는 것 같기도. 근데 이거 그 공식 홈페이지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만드는 거. 그 줄리어스 유지가 만든 자료 중에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거요? 아무튼 지금 요거? 네, 롤링 오리진으로 그 하는 거.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는 지금 이제 뭔 짓을 한 거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리샘플 한 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피팅 할 때. 첫 번째는 모델 스펙을 fit 리샘플로 넣어주고 포뮬라를 받은 경우 혹은 레시피를 받은 경우 아니면 워크플로우가 그대로 넘어와서 워크플로우 안에 레시피가 있으니까 그냥 리샘플만 넘어서 주는 경우. 그리고 이 중에서 지금 이 닷닷닷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옵셔널 아규먼트가 뭐 metric, control, verbose extract, save, prediction 이런 게 있다. 매트릭 계산할 때 매트릭으로 넣으면 되고 컨트롤은 이거는 기억이 안 나네. 컨트롤 이거 뭐였죠? 컨트롤을 뭘 해줘야지 특정. 이거 기억이 저도 잘 안. 근데 이거 출력 옵션 아니에요? 그러니까. 벌버스가 출력 옵션. 네, 그리고 그 이 엑스트랙트는 보니까 캐럿이랑 거의 대응되는 것 같은데 그 그러니까 폴드별로 그 RMSE 값이나 이런 지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네. 저장하는 옵션인 것 같은데요. 아, 그리고 세이브 프리드는 이제 각 나중에 폴더별로 프리딕션, 예측한 거. 프리딕션 예측 다 결과 세이브 하는 거. 저장하는 거. 네. 근데 이게 그 베스트 파라미터만 저장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전체 다 저장하는 건지, 전체 파라미터랑 폴드별로 저장하는 건지. 그 캐럿은 그거 나눠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아마 엑스트랙트랑 세이브 프리드를 같이 조합하면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오케이. 그리고 위에 롤링 오리진은 그 제가 방금 링크 올렸는데 그 동일하게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함수 안에다 넣어가지고 밸리데이션 만드는 걸로 활용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롤링 오리진. 라는 데이터 넣고 이제 이니셜 나머지 해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뭘 했냐? fit resample 함수가 여기 지금 들어갔죠. 워크플로우가 그냥 들어오고 이 경우에는 이제 레시피랑 뭐 포뮬라 이런 게 여기 다 들어있으니까 이 폴드만 지금 들어가면 되는 거죠. 리샘플만 들어가면 되는 거고 컨트롤 옵션이 keep thread로 지금 받아왔는데 이거의 내용은 지금 워크플로우를 세이브를 해라. 그리고 save thread도 true를 해라. 라고 하는 거네요. 이 컨트롤
이라고 하는 아규먼트에 이런 것들을 저희가 true, false를 해서 담을 수가 있었고 여기다가 이렇게 받았다. 지금 보면은 요 위에 매트릭이랑 컨트롤은 이 fit resamples에 관한 옵션이었고 요 밑에 세 개는 컨트롤에 관한 옵션이었네요. 그래서 fit resample을 하면 폴드별로 아까 split id 있었고 그 다음에 매트릭 관련한 거의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세이브 워크플로우는 처음 보네요. 처음 보지. 이전에 워크플로우 저장했던 거를 그냥 쓰는 건가? 그러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근데 나올 것 같기도 해요. 아니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일단은 collect metric 하면 매트릭 지금 RMSE랑 그 다음에 R스퀘어 값 모아주네요. 그죠? 10폴드라서 10, 10. 그죠? 스탠다드 에러는 요거 지금 RMSE 값에 대한 스탠다드 에러 값을 구한 거겠죠. To get the metrics for each sample, use option summarize false 하면 각각 폴드에서 어떤 값이 나왔는지 그게 다 볼 수가 있군요. 이거 좀 유용하네. summarize false를 해라. 자, 이거 내용은 뭐였냐면은 처음에 그 트레이닝 셋 가지고 랜덤 포레스트 RMSE 값 예측을 했을 때 0.03 정도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아니라 이번에는 리얼리스틱한 어떤 값이 나왔었다. 테스트 셋을 우리가 가지고 재평가를 했었을 때 랜덤 포레스트의 RMSE가 0.07 정도 나왔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그 크로스 밸리데이션, 즉 트레이닝 셋만 가지고 퍼포먼스를 체크를 했을 때도 달성할 수가 있다. 프리딕션을 컬렉트 프리딕션을 하면 각각 폴드에 대해서 이제 프리딕트한 값을 계산할 수가 있군요. 그렇죠? 실제 값이랑 이렇게 비교해서 프리딕 값, 실제 값. 그러네요. 이거는 로우 넘버인가 보네요. 그죠? 각 폴드의 첫 번째가 이제 원래 오리지널 데이터의 10번째 샘플이다 라는 거를 의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굿. 너무 좋다. 세이브 프리딕션 true로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를 프리드를 다 가져올 수가 있다. 그래서 assessments RES라고 하는 게 여기 있으니까, 그렇죠? 이 프리드랑 그 다음에 세일즈 프라이스 이 두 개 가지고 지금 ggplot 그린 거죠. 예측한 거랑 그 다음에 실제감, 그렇죠? 실제 예측 해서 그렸다. 얘는 이제 45도 y equal x의 그래프겠, 그 직선이겠죠. 사실 이런 게 그냥 보면 그냥 XY 그래프 그린 걸로 쉽게 그릴 수 있다 생각하지만 우리가 각 폴드별로 나누고 그 폴드별에 대한 걸로 이제 어세스먼트 셋을 각각 접근을 한 다음에 그거의 프리딕과 실제 값을 끌어다가 XY 플러스 그려야 되니까 그리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요게 그리고 요 앞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되게 편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엔 뭘까요? 예, 보면은 얘인 것 같은데요. 얘인가 본데 얘 그죠? 그래 잔차 큰 거 뽑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 두 개가 뭔지를 한번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얘를 가져다가 레지듀얼은 두 개 뺀 거 차로 칼럼 하나 만들고 레지듀얼 절대값 씌워서 내림차순 정리해서 앞에 두 개 끊어 보니까 폴드 9이랑 8에 있는 애네요. 그죠? 그래서 프리딕은 이런 식으로
4.97, 4.93 되어 있는데 실제 값은 4.11, 4.12 이런 정도. 이런 식으로 쉽게 또 그 볼 수가 있네요. 필터링이 된다. 그죠? 원래 트레인셋에 접근을 해서 슬라이스를 하는데, 그죠? 근데 슬라이스를 들어가는데 결국에는 요 32, 317이라고 하는 벡터를 가지고 가져온 거죠. 그죠? 그래서 원래 이런 2열 빌트 풀 베스라고 하는 내가 원하는 그런 속성들까지 다 보게끔, 그죠? 뭔가 룩업을 할 때, 오리지널 룩업을 할 때 이 로우 칼럼 정보를 쓸 수가 있다. 이런 점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원래 데이터셋에 로우 번호를 써놓는 게 되게 유용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오케이. 밸리데이션 셋을 가지고 할 수 있냐? 할 수 있겠죠. 밸리데이션 셋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답니다. 이것 밸리데이션 셋 역시도 요 값들이 그래도 그 트레이닝 셋 가지고 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현실적인 값이 나온다. 이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패러렐 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큐 패키지에서는 이 for each 패키지를 사용해서 패러렐 컴퓨테이션을 한다. 그래서 요거 지금 detect core 한 다음에 자기 피지컬 코어 개수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잡아낼 수 있죠. 그래서 얘를 어디다가 집어넣을 겁니다. 근데 이거 그 패러럴 패키지도 있고 두 패러럴 패키지도 있잖아요. 네. 둘 다 되지 않아요? 뭐 둘 다 되나 보죠. 근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게 병렬 이거 처리하는 말하는 거예요? 패키지도 두 여러 MC? 가지가 있거든요. 두 MC라는 것도 두 있구나. 패러렐 여기도 있다. 여기 되네. 여러 그리고 가지 그것도 있네요. 있던데 퓨처 패키지도 있던데 무슨. 퓨처는 최근에 나온 것 같은데. 어, 일단 봅시다. 뭐라고 하는지. 네? 자, 일단 여기서 피지컬 그 코어 개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Most Intel processor using hyperthreading, which creates two virtual cores for each physical core. 그 제가 기억하기에 내가 만약에 내 거 CPU가 4코어다 그러면 인텔 같은 경우에는 로지컬을 추루로 해놓으면 8이 떠요. 2배로 뜨는 거예요? 그죠? 어, 이게 마지막 문장이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Most of the speedups produced by parallel processing occur when processing use fewer than the number of physical cores. 근데 여기서는 인텔 같은 경우에 이렇게 로지컬, 그러니까 버추얼 코어를 사용해서 2배 더 많이 워커를 사용할 수 있지만은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그죠? 피지컬 코어 개수보다 작게끔 설정을 해줘야 된다. 근데 나는 여기서 말하는 인텔이 네, 그 맥 인텔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떤 인텔 말하는 거예요? 인텔 칩, 그 인텔 회사 있잖아요. 윈도우도 인텔 칩인가요? 딴딴딴딴. 네? 윈도우도 인텔 쓰나요? 네, 그렇구나. 네. 맥도 인텔을 쓰죠. 옛날 건 인텔인데 최근에는 바뀌었죠. M1. 네. 그래서 요거인 것 같은데. 두 MC가 이제 그런 거를 M1 칩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나 보죠. 저 이거 몰랐어요. Anyway, 요게 지금 결국에는 자기 거 코어가 몇 개인가에 따라서 저는 10개가 뜨는군요. 근데
이거를 많으시네. 로지컬 추루를 하면은 20개가 뜨네요. 하지만 10개로 해야 된다. 묘지는. 그래서 맥 같은 경우에는 두 MC 패키지를 사용하고 여기에다가 그 레지스터 하는 얘가 이제 물리 CPU 개수를 등록을 해라. 근데 밑에 두 패러럴은 그냥 둘 다 쓸 수 있는 것 같네. 인텔이랑 맥이랑. 두 패러럴 쓰라는 말과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죠? 네. 내가 작업을 맥 쓰는 사람들끼리만 하는 게 아니니까 두 패러럴을 사용해서 올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돌아가게끔 코드를 작성하는 게 좋다. 그리고 역시나 얘도 이 2라고 하는 게 물리 그 CPU 개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고 이렇게 처음에 붙여놓고 그냥 리샘플 우리 늘상 하는 그런 타이디 모델 코드 집어넣은 다음에 마지막에 스탑 클러스터 쓰면 된다. 여기 또 퓨처 근데 이거 패키지가 또 있네요. 여기. 가끔 네. 그 이 리지스터 두 패러를 한 다음에 이제 코드 돌리고 스탑 클러스터 하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그 다른 코드를 이제 똑같이 또 병렬 처리할 때 가끔 에러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 에러 메시지를 이제 구글링 찾아도 딱히 막 대안이 없어가지고 항상 껐다 켰거든요. 저는 그냥 이거 에러 못 고친다고 껐다 켰는데 혹시 이거 그 중복해서 돌리실 때 에러 났던 경험이 없으세요? 저는 에러 몇 번 났었던 것 같아요. 역시나 그냥 껐다 키면은 해결이 되는? 맞아요. 해결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막 구글링을 해도 딱히 막 뭐 그냥 뭐 어떤 식으로 해라 했는데 그거대로 계속 해도 안 돼가지고 오케이. 껐다 키는 게 답이다. 그런 것 같아요. 여기 피처 패키지 나오네요. 오케이. 퓨처 패키지를 사용하는 방법이 나와 있진 않네요. 그죠? 이거는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퓨처 패키지가 많이 개발이 되는 것 같은데 그 강의로 그 하시는 그 외국인 있잖아요. 마초였나? 나초였나? 비즈니스 사이언스? 예. 네네네. 그 사람은 좀 퓨처 패키지 쓰더라고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는 아무튼 여러한 방법이 있다. 근데 지금까지 여기 써 있는 걸로 봤을 때는 두 패럴 패키지 써라 라고 하는 거고 자기 CPU 개수를 물리 CPU 개수를 측정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어라. 그러면 되는 거다. 그리고 퓨처 패키지 사용해서 할 수 있는데 여기는 나오진 않았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다 라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인 것 같은데 여기만 그냥 하고 말죠. saving resampled object 하는 거에 있어서 각각의 그 폴드마다 트레이닝 된 그 모델들이 저장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These models are trained for the purpose of evaluating performance. 측정하기 위해서, 퍼포먼스 측정을 위해서 만든 거라서 뭔가 저장하지 않는데 걔네들 뭐 저장하는 방법인가요? 봅시다. There is a method for keeping them or some of their components. 그런 방법이 있다. extract 옵션이 지금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게 뭔 소리인가? 밑에 코드를 보시죠, 한번. 네, 코드 한번 보면서 보겠습니다. 레시피를 만들었고, 그죠? 워크플로우에다가 레시피 넣고 모델 설정해서 fit을 하겠다. extract 레시피. 그래서 이런 field estimate.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extract recipe라고 하는 건 lmfit에 지금 들어있는 정보 중에서 레시피 옵션을 접근을 하는데 prep까지 끝난 거, estimate true가 그거였죠. prep까지 끝난
걔를 이제 접근을 하고 싶은 거라서 여기가 지금 트레인드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고. 오케이. 워크플로우 안에서 내가 이제 리니어 모델 코에피션트를 끌어오고 싶을 때 extract fit parsnip으로 해서 tidy로 하면은 여기 지금 잠시만요. 엑스트라 핏 파스님은 그러면 그 모델 걸 뽑은 거네요. LM 걸 그 뽑은 거를 이제 타이디로 하면은 그 코에피션트 나오니까. 음흠. 그러니까 파스닙 패키지 쓰니까 엑스트라 핏 파스닙이구나. 오케이. 다음에 컨트롤 리슨. 자, 이 펑션을 이제 리샘플된 10개 폴드에 각각 적용을 시키는 거죠. 그죠? 여기 지금 get 모델 펑션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컨트롤 리샘플즈 옵션에 extract 옵션을 요 함수를 지금 집어넣은 거네. 여기에 설정해 놓은 얘가 여기에 각 폴드마다 요 정보를 꺼내와라 라고 할 때의 함수가 그냥 들어가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컨트롤에다가 넣어놓는 거. 근데 잠시만요. 그 컨트롤 리샘플이 그러니까 지금 부스트래핑 하는 거죠? 다시요. 컨트롤 리샘플이 그러니까 지금 아니요, 그 컨트롤 리샘플은 그거였잖아요. 컨트롤 리샘플은 fit 리샘플 들어갈 때에 컨트롤 안에 들어가는 그 이 변수를 만드는 함수였죠. 그러네요. 아까 그러면 그래서 여기다가 뭐 벌보스 true, save 아. predict true라고 해놓은 거를 요 컨트롤 리샘플 함수를 사용해서 뭔가를 만들었었죠. 오케이? 다시 위로 올라가 그럼 볼까요? 지금 엠리스 폴드 있잖아요. 지금 넣어놓은 거. 그게 네. 지금 부스트랩 샘플인가요? 잠시만요. 지금 아까 MS 폴드인가? 여기 있다. 요거였죠, 지금. 컨트롤 리샘플 해서 이렇게 이런 옵션들 지정해서 얘가 여기 컨트롤 안에 들어갔던 것처럼. 그죠? 그리고 지금 폴드 정보는 이 리샘플 앞에 있는 그 아규먼트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그게 보면은 부스트랩이 아니면 크로스 밸리데이션. 여기. 그러니까 그게 메소드가 네. 뭐예요? 메서드요? 메서드는 아마 크로스 밸리데이션이죠. 여기서는. 텐폴드? 텐폴드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폴드별로 지금 결국에는 어떤 워크플로우가 존재할 겁니다. 그 워크플로우를 지금 이 get 모델 함수는 받아가지고 코에피션트를 쭉 빼내오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lm res라고 하는 근데 지금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네. 혹시 지금 텐폴드 뽑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코에피션트 뽑은 게 트레인 데이터로 그 코에피션트 뽑은 거고 LM 코에피션트를 네. 그거는 고정이고 맞나요? No. 여기 아닌가? 각 폴드별로 폴드별로- 트레인. 그러네. 폴드별로 트레인이 다 달라지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코에피션트를 뽑아오는 게 트레인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 폴드별로 트레인과 어세스먼트 셋을 가지고 적합된 그런 워크플로우가 있는데 워크플로우 변수를 사용해서 지금 코에피션트를 빼낸 거죠. 네, 이해했어요. 2107이 그 이제 트레인이고 235가 밸리드. 그쵸. 그렇구나.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코에피션트를 어떻게 빼오냐. 익스트랙트 얘를 보니까 네스티드 팁을 형태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잠시만요. 지금 얘가 extract라고 하는 얘가 10개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nested 그 팁을이라서 그거의 실제 값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 놓으면 첫 번째 모델의 코에피션트가 쭉 나오네요. 그죠? 맵 DFR은 네. 그 리스트 객체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죠? 맵 함수인데 결과값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받겠다라고 하는 푸어 패키지에 있는 맵 함수입니다. 지금 보면은 얘가 지금 이 데이터 프레임 자체를 이렇게 이제 1대괄호로 지금 접근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이 함수에다가 그냥 박아 놓은 거예요. 그죠? 여기 있는 거를 가지고 모든
데이터를 지금 10개의 데이터, 10개 폴드에 대한 코에피션트를 쭉 쌓아놓은 거네요. 그죠? 그 중에서 이어빌트 관련한 텀만 1번 폴드의 코에피션트, 그죠? 2번 폴드의 코에피션트, 3번 폴드의 코에피션트 이렇게 지금 가져온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 아무튼 다 모델 개수 같은 경우나 특정 내가 원하는 부분을 리핏의 프로세스 중에서, 그죠? 리핏하는 프로세스 중에서 가져올 수 있다. extract 옵션을 뭔가 설명한 부분인 것 같네요. 오케이. alright, 끝. 여기까지. 빡세게 했네요. 10장 끝났습니다. 빠르게 끝났군요. 나쁘지 않았네요. 아, 다음에 좀 길게 참여하겠습니다. 오케이. 아, 진짜 정신이 없네요, 계속. 아, 강의를